안녕하세요. 알쓸정 TV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들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반 시사 상식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퀴즈 형식으로 준비했으며 문제는 총 10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음껏 발휘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전문 간호 인력을 뜻하며 수술 보조나 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말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PA 간호사입니다. 그동안 PA 간호사는 그 역할이 중요하고 우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직군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취약하고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PA 간호사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여 실제와 유사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위조의 합성어로 AI를 통해 기존의 이미지나 영상을 조작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2024년 현재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SNS에서 수집한 셀카를 이용해 AI로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였으며 중고등학생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 노동자의 권리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지원 책임을 규정하는 법안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간호법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그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진료 지원 간호사법적 근거 마련, 의료 공백 해소, 간호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법 제정으로 의료 서비스가 보다 향상되고 간호사들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기억 상실 증상이며 개인의 과거 경험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잃게 만들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해리성 기억장애입니다. 해리성 기억장애는 대부분 매우 충격적인 스트레스 사건이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중요한 과거 경험이나 개인적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며 흔히 몇 시간 또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어, 학습 능력과 같은 정보의 회상 능력에는 손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 상실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만 회복 또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구하라법입니다. 구하라법은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청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하라 씨는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서 성장했으며 그녀의 사망 이후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법은 민법 개정안으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페이스북으로 통하는 부콘탁테를 만든 파벨 두로프가 내놓은 모바일 메신저로 1대1 비밀 대화창을 이용하면 대화 내용이 아예 상대방만 읽을 수 있도록 암호화된 채 전송되고
서버에 보관된 대화 내용은 본사 측에서도 들여다볼 수 없는 강력한 암호로 유명한 모바일 메신저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텔레그램입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저장,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구적인 파기를 대리해주는 신종 직업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온라인에 남긴 흔적, 즉 디지털 유산을 없애주는 일을 합니다. 현재는 온라인이나 SNS에 남겨진 기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록을 지워주는 일까지 하고 있답니다. 최근 디지털 성폭력, 불법 촬영, 딥페이크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얼굴이 인터넷 세계를 떠도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디지털 장의사는 이처럼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인터넷 기록이나 망자의 디지털상 흔적들을 정리해줍니다. 개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주며 기업과 단체에는 평판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디지털 범죄에 가담하거나 오히려 가해자를 조력하는 역할도 하는 경우가 있어 악용의 사례도 있습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금융 및 경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B컷입니다. B컷이란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금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인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가계는 소비를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거품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주식과 채권 간의 기대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며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지표를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일드갭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1876년 2월 27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조선은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일본은 조선 내에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이후 여러 불평등 조약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근대국가로 급속히 발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